안녕하세요. 저는 2차 신체 손해사정사 시험의 의학이론 과목을 맡은 조현희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학이론이라는 과목은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시면서도 접해볼 기회가 거의 별로 없으셔서 실무에서 지금 근무를 하시고 계시는 분들 이외에는 굉장히 낯설고 생소한 과목이라 무척 어렵다고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이 과목은 다른 과목에 비해서 그렇게 큰 기술이 들어가지 않고도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과목이라 반복하고 여러 번 보시다 보면 그래도 이 과목이 가장 공부하기 무난하다 이런 느낌을 받으시면서 공부하실 수 있는 과목이십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선입견을 가지고 어렵다라고 생각만 하지 마시고 자꾸 훑어보시다 보면 또 우리 몸을 다루는 그 과목이다 보니까 낯설지만 좀 익숙한 것도 나오고 또 예상이 가능한 그런 질병도 있고 상해도 있고 하니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저랑 함께 같이 하시다 보면 나중에는 이 과목이 가장 공부하기 쉬웠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처음에 의학이론이 어떤 과목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간단히 소개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본격적인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학이론이란 우리가 신체 손해사정사가 되기 위해서 나중에 신체 손해사정사가 된다면 우리 몸에 지금 내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하고 있는 정상적인 몸에 어떤 손해가 끼쳤을 때 내가 끼친 손해만큼 그 손해액을 산정하는 그런 직업이다 보니 보험금 산정 시 지급 기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겠죠. 그래서 그 지급 기준에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를 판단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근거가 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시면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여러분들이 가장 좀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디스크라고 많이들 알고 계세요. 그러면 디스크가 뭔지 왜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부르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추간판 탈출증은 주로 어느 부위에서 발생하는 질병인지 그리고 추간판은 뭔지 그리고 탈출증은 또 뭔지 그리고 그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질병이 발생했을 때 증상은 어떻게 나오고 그리고 어떤 증상이 우리 몸에서 발생했을 때 이게 추간판 탈출증 증상과 비슷하구나 그거를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리고 그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해서 나중에 어떤 장애를 또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그렇게까지 다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아주 기본이 되는 판단 근거가 되는 그런 학문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신체 손해사정사가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의학이론은 아주 자세하게 숙지하고 계셔야겠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우리 몸이 얼마나 그 손해를 입었는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 하루에 30분, 최소한 10분에서 30분은 꼭 눈에 바른다고 하죠. 잘 모르고 생소하기 때문에 그거를 익숙하게 접하기 위해서는 눈에 발라놓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루에 30분 정도는 책을 내가 어디까지 읽고 지나가겠다 이렇게 개념만 생각하고 계시면 됩니다. 의학이론이라는 과목은 아주 장점이 많은 과목이에요. 여러분들 다른 과목들처럼 자동차 보험이나 아니면 배상책임 그런 과목과 같이 계산을 하거나 아니면 면부책을 따지는 법리를 따지거나 그런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암기를 잘 하시고 그 암기된 그 지식으로 유추를 할 수 있는 증상이나 어떤 부위에 해당하는 부위에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 질병이 어떻게 발생을 하고 어떻게 하면 어느 부위가 다치겠다.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만 암기를 하고 가시면 굉장히 쉬운 과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암기를 잘 하시면 고득점도 가능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저도 실제 손해사정사 시험에서 이 의학이론이라는 과목으로 인해서 합격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공부한 만큼
점수가 나올 수 있는 가장 정직한 과목이기 때문에 시간을 투자하신 만큼 분명히 고득점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체 손해사정사가 되기 위한 공부를 하는 것이지 의사나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교재에 나와 있는 지금 여러분들께서 구입하신 그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 정도만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면 분명히 시험은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실무에 신체 손해사정사에 합격을 하셔서 실무에 나가셨을 때 그거보다 조금 더 깊이 있는 공부는 그때 가서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것만 하셔도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다. 그것만 생각하시고 이것만 숙지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 의학이론은 크게 상해와 질병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리는 살면서 질병에 걸리기도 하지만 다치기도 하죠. 갑작스럽게 우연히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고를 우리는 상해라고 하는데 보통 보험금 청구에서는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아니면 일하시다가 다치거나 그리고 어떤 분으로부터 손해를 입었을 때 배상 책임이 발생하거나 그런 것들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외부의 충격으로 인해서 우리 몸이 다치는 거기 때문에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생기고 보험금 청구 사례도 다쳤을 때 훨씬 더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업무는 상해 업무를 주로 더 많이 하게 되고 질병보다는 상해를 업무하다 보니 실제로 그것에 대한 지식을 더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문제에서도 상해 위주로 거의 60, 70%는 상해에서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상해 관련된 지식이나 그리고 의학 지식 그런 것들을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질병은 중요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뭐 암이나 그리고 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심장 질환 그리고 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뇌질환 이런 것들은 보험금 청구 시 고액의 그런 보험금들이 지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라서 우리가 그쪽 질병에 관해서는 그런 고액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질병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의학이론은 어떻게 공부하면 되나요? 의학이론은 해방 명칭이 따로 있죠. 우리 머리, 손 이런 이름이 있잖아요. 내 이름은 조현이, 여러분 이름도 있으실 거고 그런 것처럼 인체의 각 부분에는 우리가 구분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름이 각각 다 있습니다. 고유명사처럼. 그거는 다 알고 계셔야겠죠. 내가 어디가 다쳤는지는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해부학적인 명칭, 뼈 이름이나 그리고 중요한 신경, 그리고 중요한 관절 부위, 그리고 중요한 혈관 뭐 이런 것들은 알고 계셔야 하기 때문에 그거는 계속 우리가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적으로 암기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병명에 대해서는 아까 질병에서 잠깐 나온 것처럼 암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왜 발생하는지 원인 그리고 그 어떤 질병이 발생했을 때 대표적으로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증상은 뭔지 그 증상을 들었을 때 그 질병이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증상 그리고 그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서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그 정도로 이렇게 흐름을 가지고 요거는 이런 개념이고 어떤 증상이 있고 이걸로 인해서 어떻게 합병증까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흐름만 이해하시고 가시면 이거를 암기하는 것처럼 계속 암기하시다 보면 잊어버리면 그만이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흐름을 타면서 알고 계시면 나중에 유추도 가능하고 생각할 수 있는 충분히 내가 잘 모르는 단어가 나오더라도 부위 이름이나 증상을 듣고 충분히 유추해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무적인 부분, 우리가 실무에서 근무하시던 분들은 우리가 일을 하면서 주로 발생하는 그런 호발하는 부위 그리고 실무에서 지금 언급되어 있는 가장 이슈가 되는 그런 질병이나 아니면 상해 부분 그런 것들을 더 알고 계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고 실제 문제에도 최근 판례나 아니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사회 문제 이런 것들을 주로 시험에 내기 때문에 요즘 예를 들어서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이슈잖아요. 몇 년 동안. 그런 실무적인 부분도 사회에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됩니다. 시험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의학 이론은 특히 기출문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됩니다. 기출문제가 응용을 하고 또 다시 변형이 돼서 그것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은 분명히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 번 다뤄졌던 기출 문제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그것을 이용을 해서 우리는 우리 몸은 한정이 돼 있고 질병이나 상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도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기출 문제가 항상 이용을 해서 중요한 부분은 나오기 때문에 여태까지 그 시험에 나온 문제들을 이용을 하시면 아주 크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 의학 이론의 세계에 한번 들어가 볼 거예요. 교재 위주로 그리고 저를 따라오시면 충분히 고득점 가능하시니까 걱정은 접어두시고 지금부터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쉬셨다가 본격적으로 해부학 이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